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까지 줄줄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함께 또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감압의 유가 급락과 함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장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포지수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투심이 악화된 그 수준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일단 오늘 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지 봐야 될 텐데 시장 자체가 최근 뭐 국내 시장 기준으로 해서 뭐 한 2거래일 정도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던 거는 22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가 반등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 악화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뭐 강하게 상승을 하겠다라고 뭐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그러니까 딥밸류냐 아니면은 밸류 트랩이냐 이 고민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딥밸류라는 것 자체가 워낙 진짜 시장이 지금 뭐 싸다라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는 그 싸다라는 것만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그러니까 트랩에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섣불리 주식을 그렇게 뭐 빠르게 담을 만한 그런 시장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갇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딥밸류이든 아니면 밸류 트랩이든 어쨌든 지수 레벨 1900 이하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1900 이하에서는 기관들이 그거를 충분히 좀 받쳐줄 만한 힘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00선 이하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적극적으로 좀 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확실한 방향을 잡기는 섣부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대거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있죠. FOMC 회의와 BOJ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일단 어제는 지났고요. 예. 남은 한 주 동안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이제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역시나 이제 그 FOMC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연준의 네네.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신흥국 우려감을 뭐 처음으로 이제 표출한 이후에 관련된 이슈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이제 좀 미뤄질 것이다라고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투심을 좀 더 완화시켜줄 만한 요인은 분명히 된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 시장의 뭐 트렌드를 뭐 급격하게 뭐 FOMC 이후 바꿀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 기승전 유가라는 이야기가 뭐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고 뭐 사실 어제장에서도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빠졌다. 그리고 그 전에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그런데 뭐 관련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봤더니 매일 똑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유가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그 누구도 섣부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 뭐 지수나 시장 자체가 유가에 대해서 이제 좀 달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900선 이하에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종 대형 이벤트 속에서도 불구하고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역시 증시가 가장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대거 핵심 기업들이 오늘 문을 열게 됩니다.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SK하이닉스가 오전 9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는 3%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 이번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 1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네. 반등은 뭐 기술적인 좀 반등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뭐 대표적인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인데요. 투자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거의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뭐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뭐 실적이 움직이듯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2013년도, 14년도 이후에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마이크론 주가의 그 이제 그 상관계수 자체가 0.94로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에 가깝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차트로 이제 같이 뭐 동일 기간을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테크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마이크론이 돌아서야 SK 하이닉스도 같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로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적자였고 이제 전망치 자체가 2분기에나 흑자로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2분기라고 하면은 지금 2월 달까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후반 정도가 지나야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턴할 때 같이 추세적으로 턴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론이 턴어라운드를 해야 SK 하이닉스도 다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쯤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 효과와 함께 환율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가 좀 작년 말 대비 낮아지는 한 11% 정도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주가도 그걸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은 현 구간 수준은 좀 싸다라는 구간이 이제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트랩에 대한 그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최근 구간에서는 뭐 반등을 지속적으로 좀 보였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슈는 좀 많이 됐지만 그게 이제 뭐 판매량으로 급격히 늘어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원화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익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종 통화, 특히나 러시아, 브라질 통화와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빠진, 그러니까 절하된 것보다 더 이상의 그 러시아나 신흥국 통화가 절하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구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높은 인센티브나 재고 그리고 지금 뭐 이종 통화, 환율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단지 현 구간에서는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후 2시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고 오후 4시에는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갖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뭐 앞서도 오늘 이제 뭐 발표할 기업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를 보고 있는데 셋 중에 네.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추세들이 수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뭐 기관 리포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LG전자 쪽에서도 LG 측에서도 이제 뭐 전략적으로 그 비전을 제시한 게 2020년이라고 길게 로드맵을 잡고는 있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좀 LG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GM이나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기업들로의 이제 여러 가지 전장 부품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계약들을 지속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레코드로 쌓이면서 LG전자 쪽 그리고 LG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뭐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좀 충족시켜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적 미스가 나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런 뭐 구간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온다면 매수도 가능한 LG전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과 함께 또 특히나 유가도 발목을 잡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부담감이 큽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지금 지수를 놓고 종목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런 시장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확실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 컨텐츠 업종 사실 어제장에 좀 시장에서 많이 대부분의 컨텐츠 관련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그러한 흐름들은 어쨌든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대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CJ E&M 정도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주위에서 이제 뭐 보면은 지상파 드라마보다는 케이블 특히나 이제 뭐 TVN 쪽 이쪽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훨씬 더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도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뭐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성장이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방송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화 게임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 중국에 대한 진출 이러한 이슈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분명히 뭐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시에는 뭐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렇게 집중해볼 만한 종목으로 CJ E&M을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